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다 돼가는데요. 혹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를 봤습니까? 그래서 안 봤는데 그 파이코인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상관없는 거지만 그 자기는 이 영화를 세 번 봤는데 세 번 봤는데 아주 파이코인이랑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는 좀 내일 볼라 그러고 대충 이제 어떤 얘기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면, 자연적인 면, 정신적인 면, 이런 데서 이제 삶을 꾸려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화폐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적인 화폐가 공적인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적인 화폐가 한 나라의 화폐가 아니라 혹은 그냥 조그만 생태계에서 화폐가 아니라 230개국의 10억 명을 망라하는 어마어마한 생태계의 공용 화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영화를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영화를 세 번 봤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창조했느냐, 물론 그랬을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도 자기 스토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신들도 스토리로 이제 자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 인생의 창조의 얘기 그런 창조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내면적 문제점 이거를 만드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차라리 종교는 이렇게 종교는 이렇게 지적 레벨이 낮은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종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할 때, 그렇다고 종교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진리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도구 중에 가장 넘버원이 종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화폐 혁명, 화폐를 창조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보고 이걸 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희망, 승리, 모험, 그래가지고서 인도에서 이제 동물원을 하던 그 어떤 가족들이 이제 인도 정부에서 동물원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니까 캐나다로 가면서 이제 동물을 다 싣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다 죽고 동물들도 다 죽고 이제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탕, 그리고 이 소년 하나만 살아남는데 이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이제 또 이 그리고 이 하이에나가 이 소년 주인공 파이 소년을 괴롭히니까 또 이 엄마 그러니까 오랑우탕도 이제 나중에 하이에나에게 잡혀먹고, 그때 이제 배 갑판 밑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제 하이에나를 처치하고 호랑이와 이 둘이 남아서 가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라는 거죠. 거기에 오랑우탕도 비유, 얼룩말도 비유, 하이에나도 비유, 호랑이도 비유, 다 비유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그렇게 한 거라고 해요. 굉장히 어렵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도양에 이런 미어캣이 많이 사는 섬에 도착을 해서 야 여기는 물도 깨끗하고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살으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낮에는 천국이고 밤에는 지옥인 그런 세상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건데 아마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제 파이코인이 세계 230개국의 10억 명을 상대로 그 개인이 만든 사적 암호화폐를 공적 화폐로 만들어가는 여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저도 얼핏 봤어요. 뭐 이런 건데 그냥 이거 뭐 내가 아는 파이하고 전혀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아는 파이는 이거인데 우리 다 알지만 3.14 159 뭐 65 35 어쩌고 정말 끝도 없는 절대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정사각형과 원이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 어떠한 관계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규정할 수 없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엽전이잖아요. 동그라미와 직사각형. 인간의 돈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우리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해놨는데 이거는 절대로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이 위에 있지 않고 땅이 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6,000년 전에 이게 제가 1985년도에 만이산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었었거든요. 근데 뭐 돌 같은 거 좀 있고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이제 88년도 이후에 이제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기록을 보고 했겠죠. 땅을 위에 두고 하늘을 아래 두고 이게 이제 지천태라 그래갖고 아주 편안한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과 원에 대한 거는 규정할 수 없는 것, 규정할 수 없는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파이는 그런 걸 했고, 그리고 이거를 파이코인이 탈중앙에 위배되는 일도 하는 경우, 이거는 뭐 위배되는 일이 아니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의무를 다하는 거죠.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테스트형 메인넷 기간에 D앱 잘못 흉내 냈다가는 작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텔톡 동결 때문에 텔톡의 3천만 개 동결 때문에 했지만 그거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팀에서 우리는 탈중앙화는 제일 마지막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한다라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 과정에서는 아주 개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갖고 KYC에서도 이제 뭐 죽은 사람인데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걸러지겠죠. 그게 이제 파이코인이 탈중앙화에 위배되는 일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적 암호화폐를 공적 암호화폐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 정당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통화의 이중구조, 이건 상품과 증권이 생긴 이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상품이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뭐 비트코인이 상품이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상품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유가증권 형식으로 갈 거다. 유가증권 형식이 가야지 달러와 기축통화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각국 화폐와 이렇게 이중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든지 화폐의 유동성이 돌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증권 형태로 만약에 230개국에 이렇게 같이 그 나라 통화하고 파이코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도 좋고 파이코인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상품으로 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통화의 이중구조로 가는 거는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금융계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파이코인은 오직 개인만이 채굴하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IT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게 전자화폐가 생기면서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거를 다 갖기 때문에 뭐 IT 기술이 발달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독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보도 안 된다, 법인 안 된다,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동등하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직 개인만이 채굴할 수 있게 해야지 뭐 스위스 사람이나 짐바브웨 사람이나 뭐 저기 뉴질랜드 사람이나 모로코 사람이나 토고 사람이나 콩고 사람이나 일파의 가치는 같아지는 거죠. 이래야지 사적 화폐가 공적 공용 화폐로 되니까 철저하게 개인만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참 쉽지 않죠. 일본이 그 주민등록증, 일본이 지금 디지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라는 걸 만드는데 한 뭐 60% 70%에서 멈춰져 있죠. 왜 그러냐면 정부가 내 정보 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 한국도 걱정이죠. 한국도 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 인터넷 좋아한다고 막 올리고 하지만 도무지 그 정보 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아직 본격적으로 당해보질 않았죠. 일본은 당했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민들을 막 위에 몇 놈이 몰아갖고 뭐 대동아 전쟁이니여갖고, 그러니까 이거 정부 말 듣다가 우리만 원자폭탄 두들겨 맞고 뭐 군대 끌려가고 뭐 개피된다 이래갖고 정부를 믿지 않는데, 한국은 정부한테 그런 식으로 배신을 안 당했죠. 정부가 등신 같아갖고 우리가 갑자기 대포 한번 안 쏘고 일본 놈한테 그렇게 망하기도 했고 중국 놈한테 망하기도 했고 했지만, 정부에 대한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이 많아갖고 이런 디지털이 아주 뭐 어느 게 좋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전자정부 생긴 지 뭐 이제 뭐 한 20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오직 개인만이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전자정부도 전부 확실한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파이코인의 KYC 정책은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전부 뭐 사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그렇게 당했으니까 반대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KYC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에, 자기 욕심에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다. 블록체인 개발 과정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나오기 이전부터 니콜라스 부부들은 이 암호화폐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왜 저거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 블록체인의 개발 과정을 전부 거꾸로 뒤집는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드린 게 이건데요. 이거요. 여기서 이제 앱하고 플랫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게 근간이잖아요.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나온 다음에 세상이 또 바뀐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블록체인의 이센셜, 필수적인 요소를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재밌는 거 많고, 요거에 대한,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설명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네들이 미래 파이프라인 해놓은 거 보면. 그 다음에 노드에 대한 것도 정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이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파이코인 때문에 우리들도 많이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 KYC 같은 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완전히 개막노동 같은 KYC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전체 파이오니어들이 보고 있고, 이거는 머지않아 각국 정부나 여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미국의 범죄자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피상적이고 굉장히 긴 이런 미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KYC에 대해서도 미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 투명하게 하고 명백하게 하고 뭐 지금도 이런 KYC를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 세력들이 뭐 무지무지하게 많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 거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채굴 해놓으면 낙가마들이 그걸 돈 있는 낙가마들이 중간에 걷어가기도 하고 KYC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지금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넷 기간에 저기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이게 오픈 메인넷 가게 되면 문제가 이제 뭐 낙가마가 한 놈 붙을 게 1000놈 붙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런 오픈 메인넷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피처 파이프라인은 KYC는 간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이 모델 파이토큰 모델하고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뭐 10억 개라고 그래 10억 개라고 그러고 채굴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채굴 공식에 대해서 공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토큰의 분배가 아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저한테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하고 파이코인하고의 관련성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신 분은 안 가본 길이에요. 인도에서 캐나다 가는 길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캐나다 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영화에 그 대담하면서 리얼리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라이프 오브 파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호랑이하고 뭐 동물하고 그런데 아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답은 없고 나중에 이제 이 소년이 종교학을 가리키는 이제 종교학 교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단지 인간의 이성이 완벽한 이상이 되기 전에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 종교다. 종교도 종교 나름이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가. 네,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 내일 영화도 다시 보고 그리고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